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 1, 국내 최고의 협상학 베스트셀러 협상의 법칙 1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3페이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 과정을 협상의 연속이라고 보면 당신은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44페이지를 보면 어떤 것에 대해 협상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다고 해요. 세 가지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내게 있어 편한가? 두 번째로는 협상을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협상의 결과로 얻는 이익이 내가 소비하는 정력과 시간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가 바로 협상을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필요에 따라서 기회를 선택하고요.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거나 위축되지 말라고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챕터 3, 협상에 이용되는 몇 가지 기술이 나와요. 68페이지를 보면 거래를 시작할 때 너무 빨리 이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 보이지 말고 비록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오히려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시간이든 정보든 노력이든 무언가 투자를 하게 해서 최후 통첩이 먹혀들게 하고요.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후 통첩을 성공시키려면 일단은 상대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해야 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고 해요. 내가 고용인이고 상대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상대가 5만 달러의 연봉을 원한다면요. 나는 28,00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로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상대가 그러면 3만 달러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번 더 튕겨보라고 해요. 29,000달러에는 안 되겠습니까? 상대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3만 달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러지요. 전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3만 달러에 합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쓰라고 합니다. 파트 2. 무엇이 협상을 좌우하는가? 가격표는 하나님이 프린터로 찍어 놓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84페이지를 보면 경쟁의 힘이 있어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경쟁을 유발시키면 언제나 그 소유물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돈을 원할수록 명백하게 당신의 돈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96페이지에는요. 기억하라. 당신이 그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느낄 때 당신은 항상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쉽게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당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도전을 하기 전에 먼저 승산이 있는지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절대로 자존심, 성급함,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욕구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참여를 얻어내고요. 그 일에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하고 그 행동이 당신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만들으라고 합니다. 관여는 참여를 낳고요. 그리고 참여는 힘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과 노조가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상 그들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그들은 막상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기업가가 정부가 참여를 얻어내고 그 행동이 참여자의 것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업과 정부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110페이지를 보면 상대 측의 진정한 필요는 거의 말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측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내고 나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상대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주로 들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는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갈 값진 정보를 얻어내게 된다고 합니다. 114페이지에는요. 상대가 드러내지 않았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길이라고 합니다. 117페이지를 보면요. 만일 협상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상대 측이 상당한 시간과 힘을 투자한 후인 협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당신이 목표했던 것을 받아낼 때까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지정학상으로 당신이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힘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은 잠재적인 적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나 발상을 처음부터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해요. 당신이 힘이 있건 없건 간에 당신이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거나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상하려 들 것이라고 합니다. 124페이지에는요.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요. 고상하게 처신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으면 상대방의 협력과 신뢰,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31페이지에는요. 당신이 접촉하게 될 사람이 비열하게 당신을 속인다면 모르는 척 그들의 요구에 따라주지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옳은 것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속물적이고 냉혹한 사람들도 흔들리고 만다고 합니다. 136페이지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을 할 때 충분히 버티지 못한다고 해요. 협상의 대상에 오래 매달리는 끈기를 배우고 집요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끈질기다면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143페이지에는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의 타당성과 가치를 보여주도록 하라고 합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협상을 할 때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말고요. 하나의 게임, 가상의 세계라고 보려고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즐기라고 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원하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로 들면 당신이 6,000달러나 빚을 지고 있고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진짜 걱정해야 할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합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양보 행위나 해결 움직임은
바로 마감 직전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설사 마감 시간을 넘기게 되더라도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면은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라고 합니다. 최선의 전략은 마감 시간을 상대에게 드러내지 말고 마감 시간을 맹목적으로 지키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득과 실을 잘 평가해 보라고 해요. 상대가 냉정하고 평온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도 마감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천천히 참을성 있게 행동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65페이지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